렌더 세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렌더 세팅은 어셋 에디터에서 상단에 이 톱니바퀴 모양 있죠? 이걸 세팅이라고 하는데요. 클릭을 하시면은 렌더 세팅에 관련된 다양한 설정들 또는 옵션 또는 매개 변수들로 이루어진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파라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파라메다라는 걸 우리말로 하면 매개 변수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말로 이걸 뭐 옵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옵션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 그걸 옵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매개 변수 또는 파라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렌더 세팅에 따라서 렌더링 디테일이 달라집니다. 렌더 세팅에 따라서 세팅 설정에 따라서 디테일이 결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렌더링된 이미지의 디테일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V-Ray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파트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렌더 세팅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파라메타 매개 변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Ray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V-Ray를 다루시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즉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알고 가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V-Ray를 다루시려면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그리고 굳이 뭐 한 번에 공부를 다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공부를 하시려면 최소한 렌더 세팅에 관련된 옵션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본인 것으로 만들려면은 최소한 한 4, 5개월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하나의 옵션들마다 설정값을 바꾸고 다시 렌더링하고 설정값 바꾸고 렌더링하고 설정값 바꾸고 렌더링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옵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떨 때 쓰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값들 그 흔히들 뭐 인터넷에 보면은 렌더 세팅하는데 뭐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나는 이 정도 어떤 디테일을 원하는데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 설정값을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컴퓨터마다 다르고요.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이 환경이라는 거는 실내인지 실외인지 또는 장면에 카메라 그러니까 장면에 조명이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있고 그 재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다만 경험에 의해서 자신이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렌더라는 파라메타 부분은요. 이 렌더링에 관련된 기본적인 장치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오시면은 렌더 엔진이라는 부분 있죠. 렌더 엔진. 렌더 엔진이라는 거는 렌더링 진행할 때 뭐 어떤 장치를 사용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건데 CPU가 있고요. 그럼 GPU가 있고요. 그럼 하이브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개념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CPU라는 거는 그냥 중앙 처리 장치죠. 중앙 처리 장치. 이거는 모든 컴퓨터에 다 부착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GPU라는 거는 그래픽 카드에 들어있는 CPU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에도 부동 수점 연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CPU가 들어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고성능 게임이라든지 또는 한때 그 요즘에도 물론 유행합니다만 암호화폐 있죠. 암호화폐 같은 거 채굴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GPU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 소점 연산에서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CPU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부동 소점 연산이 많이 필요한 어떤 렌더링 부동 소점 연산이 많이 필요한 어떤 계산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만 이건 그래픽카드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자체에서 이걸 지원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GTX라는 칩셋을 사용하는 어떤 그래픽 카드들이 있는데 GTX급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야 GPU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AMD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중고급 이상의 어떤 그래픽 카드들, 일단 한 40만 원, 2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그래픽 카드들은 보통 이 GPU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이브리드라는 방식은 CPU와 GPU를 동시에 다 사용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이거는 CPU와 GPU를 동시에 사용해서 렌더링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CPU와 GPU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렌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게 되겠죠. 자, 역시 조금씩 어떤 이 장치를 각각 사용할 때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여러분들 하드웨어가 그걸 지원해야 됩니다. 그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나는 뭐 CPU를 사용하겠다.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GPU를 이용해서 렌더링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GPU를 선택하셔서 렌더링 하시면 되는데, 다만 CPU를 선택했을 때와 GPU를 선택했을 때의 이 옵션들이 바뀝니다. 그거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CPU를 사용할 때 보시면은 이 리던스 맵이라든지 라이트 캐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GPU를 사용할 때 여기 보시면은 옵션들이 딱 바뀌게 됩니다. 즉 어떤 렌더 엔진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옵션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들도 감안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당연히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지 그걸 알고 계셔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우측에 조그만 점이 있는데요. GPU를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목록창이 뜹니다. 이 목록창은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뜻하는 건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건 그래픽 카드고 위에 있는 거는 쿠다 장치라고 합니다. 쿠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래픽 카드에 지원되는 어떤 고성능의 어떤 렌더링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상당히 어떤 디테일적인 요소를 많이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쿠다는 그래픽 카드 자체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되고요. 만약 그래픽 카드가 없을 경우에 여러분들 컴퓨터 자체에 그래픽 카드가 없다. 그럴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텔 계열의 CPU에서 가상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쿠다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래픽 카드 드라이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CPU를 쿠다 장치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쿠다에 관련된 기능은 제가 별도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우선 기본 CPU에서 설명할 텐데요. 첫 번째 인터랙티브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뭐 대화형 방식 또는 상호작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화형 또는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저번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이 뷰포터상에서 렌더링을 할 때요. 카메라 시점이나 또는 재질이 바뀌었을 때 자동적으로 렌더링이 업그레이드 되는 방식. 그걸 인터랙티브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렌더링을 딱 이렇게 걸었을 때 한 번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렌더링이 완료가 됩니다. 끝납니다. 하지만 인터랙티브를 사용하게 되면은 시점이 변경된다든지 재질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자동적으로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부분 렌더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고요. 인터랙티브를 켜신 상태에서 역시 옵션들이 여기에 맞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인터액티브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인터액티브 인터액티브티죠. 이거는 대화형 방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렌더링 품질을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프로그레시브라는 점진적이라는 렌더링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오프 시키시게 되면요. 아래쪽에 프로그레시브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점진적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렌더링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전체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렌더링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렌더링 함으로써 품질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간씩 속도가
훨씬 더 늦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렌더링 진행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느낌 나타났을 때 스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계속적으로 렌더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늦어지게 되죠. 자, 인터랙티브 켜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시점을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단 렌더링 다시 겁니다. 다시 바꿔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뀔 때마다 렌더링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거는 프로그레시브라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측에 VFB 창에 보면 스탑이라는 아이콘 있죠. 스탑을 클릭하셔서 렌더링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렌더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느려지게 됩니다. 자, 인터랙티브 꺼주시고요. 끄시면은 여기 보시면 상단의 아이콘 형태도 바뀌게 됩니다. 자, 바뀌죠. 그럼 프로그레시브라는 거는 인터액티브 렌더링 외에도 이걸 인터액티브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레시브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그냥 나는 프로그레시브라는 방식을 쓰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온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 시키신 다음에 렌딩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렌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점진적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점진적 방식. 즉 계속적으로 장면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속도가 조금 뭐랄까 빠르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장면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장면을 렌더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속도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늦다 빠르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념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레시브, 점진적 방식이라고 합니다. 점진적 방식. 이건 지속적으로 렌더링이 일어난다. 그래서 원하는 느낌이, 원하는 디테일, 원하는 디테일이 나타났을 때 스탑을 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퀄리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역시 인터액티브를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인터액티브라는 액티비티라는 게 표시가 되죠. 이걸 퀄리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퀄리티는 렌더링 품질을 설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로우로 설정했을 때 옵션, 그다음에 미디엄으로 설정했을 때 옵션, 그다음에 하이로 설정했을 때 옵션, 베리 하이로 설정했을 때 옵션 다 다릅니다. 즉 품질이기 때문에 이 품질에 관련된 그 환경에 맞게끔 전부 설정 값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도 조금씩 다 바뀌죠. 로우 다 조금씩 바뀝니다. 공부를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퀄리티에서 드래프트는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로우에서 이 값들을 필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바뀌는 값들을 필기를 해두시고요. 미디엄에서 바뀌는 값들을 필기해 두시고 하이에서 바뀌는 값들, 베리 하이에서 바뀌는 값들을 다 필기를 해두시면은 어떤 값들은 이 수치가 올라가는 게 있고 어떤 값들은 수치가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역시 이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품질이 좋아진다는 얘기고 품질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 설정값들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설정값이 높아진다는 거는 뭔가 그 수치가 올라가야만 더 좋아진다는 거고요. 이 수치가 떨어져야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수치를 낮춰야 값 자체를 낮춰야 품질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좀, 좀 이상한 개념이죠. 이상한 개념인데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치를 낮춰줌으로써 어떤 그러니까 최종 렌더링 이미지를 더 디테일을 더 좋게 하는 경우도 있고 수치를 올려줌으로써 최종 렌더링 이미지의 디테일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 옵션으로 크게 보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걸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로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노이즈라고 있는데요. 디노이즈는 이거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추가 기능입니다. 원래 이거는 별도의 기능으로 존재를 했는데 이 4.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게 여기에 추가가 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많이 쓰는 기능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디노이즈라는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시면요. 이 우측에 보면은 디노이즈라는 파라메터가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즉,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디노이즈라는 것은 원래 렌더 엘리멘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렌더 엘리멘터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디노이즈라는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별도의 채널이 있습니다. 디노이즈 어디 갔나요? 어, 자, 여기는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렌더 세팅에서요. 디노이즈를 활성화 시켜 주시면 자동적으로 자, 업데이트 버튼 누르습니다. 추가가 안 되네요, 지금. 자, 렌더링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딩 됐죠? 여기 보시면은 노이즈 레벨, 디노이즈 이렇게 채널이 있죠. 자동적으로 디노이즈라는 채널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디노이즈라는 채널을 생성하면은 이펙트 리솔루트라는 결과값 필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각각의 이런 채널들을 이용해서 보정 작업을 손쉽게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카메라라는 옵션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카메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